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안 됐을 때 이게 안 아닌가? 되나? 이게 잘 되고 있는 거 맞나? 할 때 맞아. 평균 속에 파묻혀서 살면 좋았을 걸. 안녕하세요. 배설TV입니다. 네, 최준영입니다.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준영이고요. 직무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7, 8년 정도 군생활 했고, 군생활 중에는 정훈장교로 군복무를 했고, 파병도 다녀오고, 또 육군훈련소에서 많은 장병들 교육해본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겸 나왔습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 HR 분야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기업이나 각 대학교 등등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서울대 등등 다양한 학교를 출강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컨설팅도 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커리어를 완성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조언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전역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2013년 오. 12월 30일 날 거의 10년 이상이 됐네요. 네. 군생활 한 만큼 또 사회생활을 또 오래 했기 때문에 양쪽의 이런 시각들을 잘 갖추고 있지 않나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네네. 전역을 하고 바로 대표님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다가 지금 하시는 일을 하게 된 건가요? 군생활 중에서 교관으로도 꽤 오래 군생활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부대 소개 영화, 부대 홈페이지 등등을 관리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고 전역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정훈장교라고 하면 약간 한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기도 한데 너무 좋은 부대에서만 다 근무하니까. 상급 부대에 근무를 네. 하기 때문에 그런 인상들이 강한데 그 와중에도 일복이 많은 사람들은 또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 부대 소개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뭐 철야는 그냥 장난이고요. 거의 일주일 동안 퇴근을 못 하거나 아니면은 거의 한 달 정도, 일요일 정도만 쉬고 나머지는 다 부대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촬영을 이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힘들고 이제 피곤해서 더 이상 이렇게 밤을 많이 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전역했는데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균형 또 내가 좀 더 집중하고자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니던 디자인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방향성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네. 어떤 도움을 군에 있는 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받을 수 있는지. 일단은 국방전직교육원 아시죠? 네. 국방전직교육원이랑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 오시는 많은 교육생분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군에서 사용하던 용어와 사회에서 활용하는 용어 자체가 맞지가 않다 보니까 자기가 충분히 그 분야의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게 컸어요. 어떻게 보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을 보면서 사회에 통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로 바꿔주고 거기에 맞는 컨셉이나 말할 수 있는 사례들을 좀 발굴해서 훨씬 더 좋은 곳에 가실 수 있겠다.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크고요. 저는 취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2019년도에 전역하셨다고 했는데 네. 제가 2019년도에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것이 AI 채용입니다. AI 채용이라는 것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장병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웬걸 밖에 있는 분들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알려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교육을 하다 보니 2020년이 왔습니다. 네. 바로 코로나 시국이 왔는데 이 교육회사는 코로나 같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완전히 초상집이에요. 교육이 다 날아가고 없는 상황에서 뭘 해야 될까? 제가 버킷리스트에 써놨던 것 중에 하나가 책 쓰기였습니다. AI 채용 관련한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쓴 책이 언택트 채용 AI 취업 전략이었고 그게 먼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내신 네, 두 번째 책이 책인데요. 이게 그때 분위기와 상황, 그러니까 직접 채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AI가 되게 효율적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됐고 군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교, 기업, 인사 담당자들 이런 분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수님들까지도 제가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지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직무의 종말 책이 출간된 지가 언제 된 거예요? 3주 됐습니다. 직무의 종말 내용이 방금 말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AI 채용을 하다 보니까 AI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사실 하기가 어렵고
있고 AI 전문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만 문제가 뭐냐면요. 기술 전문가 분들은 이 기술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약한 측면이 있고요. 또 교육 전문가들이 AI를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적용을 해서 풀어낸 책들이 많은데 그런 책들은 또 아쉬운 점이 현실성,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풀어내다 보니까 와닿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AI 솔루션들을 활용하고 또 거기에 있는 대표님들과 다양한 담당자들을 만나면서 실제로 현업들이 어떻게 바뀌어갔는지에 대해서 목격을 하고 그것이 범용으로 일반적인 AI가 활용되면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풀어내지 않았나 이런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 책들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은 기업 대표님. 군도 사실 네.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또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면접을 AI도 네, 실제로 제가 전에 썼던 책들이 면접이나 진급을 할 때 보는 AI 면접이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책이라면 이 책은 앞으로 기술의 격차가 전장의 격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변화들이 앞서 사회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데 군에 적용되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등등 해서 앞으로 사회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다. 그럼 모든 사람이 읽어야지 도움이 되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근데 AI 거의 전문가 수준이시네요. 보니까 첫 번째 책도 읽고 후속편으로 읽으면 더 좋은. 네. 그러면 책을 쓴 게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하셨는데 네. 전역하고 나서 군에 있을 때보다 전역하니까 이게 좋더라. 제가 정원장교였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재밌게 풀자면 약간 군은 공산주의 같아요. 공산주의라는 말이 나쁘게 들리면 엄청 안 좋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분배받는 구조지 않습니까? 가장 평등하죠. 네, 평등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계급의 격차라든지 호봉의 격차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존재하지만 저는 집중하기 위해서 이만큼 일을 하는데 사실 옆에 있는 동료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라는 게 저는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특진이라든지 뭐 민간인 분들은 혹시 특진이 있지 않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있죠. 그 아이, 간첩 잡으면. 정말 옛날에 진짜 간첩 맞아요. 잡으면 될까 말까 그런 거고 정훈장교가 간첩을 잡는다는 거는 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르고 더 특별하고 뾰족하게 일을 하고 싶은데 똑같은 처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고 일을 더 할 의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소위 때부터 대위 초기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선배분들이 이 정도 결과물밖에 못 만드시는 건가? 그리고 안 만드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아까 네. 말했던 그런 개념 맞아요. 생각하면 적당히 이제 타협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군인 정신이랑도 맞지 않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만의 일을 했을 때 집중할 수 있고 또 나만의 것들을 했을 때 사실 그게 실패하더라도 혼신의 힘을 다한다면 사실 또 실패해도 그게 하나의 자산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특히 회사에 있는 것보다는 나의 일을 찾아서 이렇게 모색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그러면 했었어요. 군에 나서 가장 좋았던 게 내가 스스로 어떤 걸 하더라도 마음대로 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다는 네. 거잖아요. 말아먹더라도 시원하게 말아먹고 그렇죠. 성공하더라도 좋은 시원하게 눈치 보지 성공하고. 않고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네.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네. 군에서 8년 있다가 이제 나오셨는데 네. 후회했던 순간 내 군에 좀 더 있을 걸 아니면 이렇게 좀 아쉬웠던 거. 후회가 찾아오는 순간은 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안 됐을 때 이게 안 아닌가. 되나 이게 잘 맞아. 되고 있는 거 맞나? 맞아요, 그때 맞아요. 평균 속에 파묻혀서 살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껄무새라고 표현하죠. 그 순간이 지나가면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또 희망을 찾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사회생활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녁을 준비하시는 분들, 군생활 하셨던 분들한테 늘 하는 말이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 수는 있다. 근데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내일 조그만한 희망적인 일, 오늘 인터뷰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희망찬 생각들, 그다음에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사실 밖에 나와서 다양한 일들에 도전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성과들도 따라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직무의 종말도 제가 책을 내면서 이 책이 팔릴까? 정말 기라성 같은 AI 전문가들이 많은데 괜찮을까? 라는 걱정을 했지만 그런 암흑기, 그런 과정 속에서 탈고를 하고 책이 세상에 나왔을 때 엄청 행복하죠.
있죠. 그리고 또 베스트셀러 딱지가 딱 붙는 순간 내가 하나의 족적을 남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행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문장교 군 생활했을 때 그러한 경험들이 지금 네. 사회에 나와서 도움됐다는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군 생활에서 배운 것들을 사회생활에 다 써먹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부대 소개 영화, 그때 당시에 시나리오를 작업했던 거, 책에 쓰는 데 쓰이죠. 칼럼 쓰는 데 쓰이겠죠. 그 다음에 그 문서 작성하는 능력, 보고서를 여러분들 굉장히 따분하게 쓰시고 계실 텐데 이게 사회에 나오면 특히 장교 출신만큼 보고서를 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쓰는 능력들이 어디에 해당하냐? 사업을 수주하는 제안서라든지 결과 보고를 한다든지 같은 사업을 추진했더라도 훨씬 더 성과 있게 보이는 그런 데 작용을 하고요. 사진 찍는 기술, 동영상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최준형 취업 준비를 돕는 취준형 TV 취한 준영이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사용이 되고 있고 다양한 상급자분들을 모시던 그런 것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그런 문화가 적긴 하지만 필요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의전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막상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군 생활을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적극적으로 군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의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군이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도 괜찮은 직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직업으로 삼았던 군대가 사실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